사실 요즘 제일 핫한 AI는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인데요. 모두 워크스페이스가 연동된다는 게 최대 장점이고 유튜브까지 연동이 돼서 내가 그쪽으로 좀 일을 많이 하면 추천드리고요. 진짜 몇 개월만 지나면 AI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더라고요. 바뀌지 않는 근간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텍스트 AI든 이미지 AI든 영상 AI든 그 뿌리는 다 프롬프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를 알기만 한다면은 어떤 AI든 훨씬 더 잘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면서 AI 교육을 하고 있는 김다솔 대표 혹은 로 사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롬프트의 기본적인 공식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출간한 프롬프트 텔링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이 책을 쓸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한 게 아무리 제가 AI 툴에 관련 걸 다뤄도 진짜 몇 개월만 지나면 AI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고를 쓴 게 거의 의미가 없을 수준으로 AI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아무리 다양한 AI 툴이 나와도 바뀌지 않는 근간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텍스트 AI든 이미지 AI든 영상 AI든 그 뿌리는 다 프롬프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프롬프트 공식을 알기만 한다면은 어떤 AI든 훨씬 더 잘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책 제목이 프롬프트 텔링인 이유가 프롬프트에 있는 6글자를 따서 각각 제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들을 넣었거든요. PRO MPT 이 6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P는 이제 페르소나 법칙이라고 해서 AI한테 이제 전문성이 있는 역할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레퍼런스, 충분한 레퍼런스 자료를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O라고 해서 오브젝티브, AI한테 명확한 목적을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 PRO는 거의 기본적으로 공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고 뒤에 MPT는 상황에 따라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좀 모듈처럼 조립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M은 모드, AI가 출력하는 결과값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P는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해서 이 AI가 만든 결과물을 누구의 레벨에 맞춰서 만들 건지, 그리고 마지막 T는 톤이라고 해서 이거를 내가 뭐 전문성 있는 톤으로 말하고 싶은지 친근한 톤으로 말하고 싶은지, 그래서 이렇게 총 6가지 글자가 있고요. 6가지 글자에 대한 공식만 기본적으로 알면은 어떤 AI든 잘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직무이든 디자이너든 뭐 영상하는 분이든 기획자든 저는 무조건 텍스트 기반 AI는 필수로 하나는 유료 구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이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챗 GPT를 예시로 들었다가 최근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제미나이가 굉장히 핫해졌습니다. 둘 중 하나를 딱 꼽자기보다는 이것도 이제 직무라든지 보통 하시는 일에 따라서 좀 더 잘 맞는 AI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많이 쓴다. 구글 닥스라든지 구글 드라이브 아니면 구글 시트를 좀 많이 쓰시는 직장인 분들이다 하면 압도적으로 제미나이가 편리합니다. 제미나이가 구글에서 만든 AI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워크스페이스가 연동된다는 게 최대 장점이고 유튜브까지 연동이 돼서 내가 그쪽으로 좀 일을 많이 하면 제미나이를 추천드리고요. 챗 GPT는 개인적으로 저는 챗봇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미나이도 챗봇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둘 다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저는 챗 GPT가 조금 더 성능이 좋지 않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좀 아이디어를 많이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챗 GPT를 제가 새로운 신사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브랜드 컨셉을 만들 때는 GPT랑 좀 수다 떨듯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미나이는 좀 보고를 잘하는 되게 일잘한 직장인 느낌이라면 챗 GPT는 저랑 좀 아이디어를 논의를 하고 맞춤형 챗봇을 만들 때 좀 자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내가 평소에 주로 하는 업무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챗 GPT 아니면 제미나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제일 핫한 AI는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제미나이인데요. 제미나이가 왜 이렇게 핫하냐면은 바로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 저는 이걸 마블 유니버스처럼 비유를 하자면은 어벤져스가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AI도 텍스트형 AI가 있고 이미지형 AI가 있고 개발용 그리고 영상용 AI가 있는데 지금 구글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을 할 때도 제미나이 하나만 구독을 하는 게 아니라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구독을 하는 개념인데, 텍스트가 일이 필요하다 하면 제미나이, 이미지면은 나노 바나나, 영상이면 부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구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미나이를 좀 강력 추천드리곤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클로드 봇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며칠 전에 오픈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세간에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내가 말을 걸 때 대답을 해주는 챗봇이 아니라 알아서 24시간 돌아가는 봇을 공개를 해가지고 요새 굉장히 뜨겁기는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사용하는 AI는 굉장히 다양한 AI들이 있는데요. AI의 특성상 어떤 특정 업무를 할 때 그 업무를 굉장히 잘하는 AI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미지 AI더라 하더라도 이미지 생성을 잘하는 미드전이나 이미지 합성을 잘하는 나노바나, 이렇게 굉장히 여러 AI가 있어서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쓰는 AI는 거의 20개에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팀별로 각각 사용하는 AI들을 이제 구독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기획팀 같은 경우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글을 쓴다든지 PPT를 만든다든지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리서치를 하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퍼플렉시티나 젠스파크라는 AI를 쓰라고 매뉴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도 좀 특이한 게, 어떤 리서치를 하냐에 따라서 또 퍼플렉시티가 좋을 때가 있고 젠스파크가 좋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논문이라든지 기사에서 신빙성이 있는 출처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퍼플렉시티를 추천을 드리고, 조금 더 트렌디한, 예를 들어 최근에 SNS, 인스타그램에서 제일 핫한 소재가 무엇인지 그런 걸 찾을 때는 또 젠스파크를 통해서 활용을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이미지 AI 얘기도 했는데, 저희 디자인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주얼적인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추천하는 여러 가지 AI들이 있는데, 미드저니로 무드보드를 잡는다든지 컨셉 비주얼 뽑는다든지 아니면 모델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미드저니로 만든 AI 이미지를 가지고 합성이나 연출 컷을 만드는 건 나노 바나나 아니면 시드림 같은 AI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영상 같은 경우에도 영상 AI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최근에 핫한 거는 뭐 구글의 VO3부터 시작을 해서 클링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업무별 지침이 따로 있어요. 더빙을 하는 영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VO3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내가 모델샷이 있는데 좀 움직이는 모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클링 2.5나 2.6, 움직이는 모션을 따라하는 AI가 필요하다 그러면 클링에서 이제 모션 컨트롤, 모델 등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AI 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거짓말, 환각 현상일 텐데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제 오픈 AI 대표님이 왜 이렇게 할루시네이션이 많냐라고 물어보니까 진짠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을 학습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것도 있는 척 말하고 진짜인 척 말하는 게 이제 AI 특성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 100%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대한 거짓말하는 확률을 낮출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롬프트 공식인데요. AI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AI 자체가 너무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충 툭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평균치의 대답을 찾아줘요. 당연히 그 평균치에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게 진실이 아니듯이 틀린 정보라든지 가짜 정보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던 프롬프트 공식 중에서 페르소나 법칙에 전문가의 페르소나 역할을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SNS 마케팅의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은 정말 수많은 데이터 중에 그냥 얘가 생각하는 SNS 마케팅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주겠지만, 만약에 너가 10년차 인스타그램 전문가 마케터야 라고 하는 순간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얘가 검색을 하는 범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좁아져요. 그 페르소나 공식만 썼을 뿐인데 결과물이 더 전문성이 있고 할루시네이션이 적어지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보통은 그 AIT가 많이 나는 게 아무래도 이미지 AI나 영상 AI 쪽일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 이미지 툴이 계속해서 빅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수준이 높아진 걸 좀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미드저니를 썼을 때 되게 재밌네? 하지만 너무 AIT가 난다. 그래서 저는 이거 실무에서 절대 못 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나온 나노바나나를 보고 전 너무 소름 끼치게 깜짝 놀란 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했길래 이 정도 퀄리티가 올라온 걸까? 좀 신기하기는 하더라고요. 최신 AI 툴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요새 핫한 AI 툴이 뭐가 있지? 하고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AI 툴을 쓰든
기획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지 AI가 좀 어색하고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AI와 먼저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 어떤 AI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그냥 단순히 미드저니나 나노 바나나한테 이런 모델 생성해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단에 챗GPT나 제미나이랑 내가 이런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 모델을 만들면 좋을까라고 기획적인 아이데이션을 티키타카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제미나이에서 나노 바나나를 쓴다.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이미지를 생성해줘가 아니라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데 비주얼적인 컨셉을 좀 뽑아줘 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를 시각화를 해줘 라고 하면은 훨씬 더 디테일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어요. AI를 대하는 나의 마인드랑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옛날에 있던 서비스지만 거의 심심이를 대하듯이 그냥 내가 심심할 때마다 그냥 말을 툭툭 던진다든지 아니면 야, 뭐 좀 해줘. 이렇게 던지면은 AI 거의 10%의 능력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건 AI를 내 팀원처럼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1인 팀을 굉장히 여러 개를 구축을 하는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되면은 AI를 그냥 내 친구처럼 툭툭 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입사원 후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명확한 업무 요청을 내릴 때 어떤 정보를 주고 어떤 방향성을 주고 어떤 지시를 줘야지 이 친구가 일을 잘할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앞에서 말했던 프롬프트 법칙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키워드를 인간으로 대체를 해도 똑같아요. 명확하게 레퍼런스를 주고 명확한 목적을 주고 너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해주면은 사람 신입도 훨씬 더 방향성을 잘 잡는데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를 대할 땐 내 밑에 있는 잠재력은 굉장히 크지만 아직은 잘 몰라서 내가 좀 자세하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 존재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